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두 분도 다 책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쓰셨어요. 특히 이제 전혁수 기자님이 파트에 보면 그런 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이 검언 유착 사건하고 그다음 윤석열 징계 사건과 어쨌든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 아니고 예.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건데, 정 기자님 이거는 어떤 점에서 그런? 그러니까 채널A,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채널A 사건은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동재 채널A 기자가 당시에 뭐 이제 유시민 뭐 등 이제 뭐 민주당 정치인들을 그렇죠. 예, 뭐 이제 예. 하기 뭐 뇌물 혐의를 뭐 이제 뭐 받아내기 위해서 뭐 한동훈 지금 대표죠 하고 뭐 공모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3월 31일 날 2020년 3월 31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 이제 뭐 조성은 씨가 저한테 제보를 했던 이 고발장이 이제 2020년 4월 3일자 처음에 첫 번째 고발장인데요. 그 안에 채널A 사건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내용이 예. 담겨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한동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리한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뭐 1심에서는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도 적법하다고 원래는 그랬죠. 예, 받았었고, 2심에서 이게 뭐 징계가 뭐 취소가 되긴 했지만 이 사실관계 자체는 일단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무리한 짓을 왜 했느냐? 이것이 다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채널A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제 고발사주 사건을 거쳐서 그리고 징계까지 가는 이 과정이 이제 한 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고발사주 사건에는 이 채널A 사건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장모 사건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고, 그리고 채널A 사건을 일단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김에 저는 나머지 의혹까지 다 끼워 넣어가지고 시도를 했던 것이 아닌가, 고발 사주를 할 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방어하려고 했던 한동훈 대표하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지금 극한의 대립 관계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저는 대립 관계 아닌 것 아, 같은데요. 대립 관계입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 이 사건이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되기까지도 저는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서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 보면 제가 주로 이제 뭐 관심 있거나 했던 부분은 정당 정치 뉴스, 시사 뉴스가 중심이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조 기자들과 이제 법조 어떤 사건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라든지 뭐 진행 과정이라든지 뭐 이걸로 인한 뭐 징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건을 보도 이후에 제가 내가 이 사건에서 살아남을 길은 이 사건 전체를 파헤치는 부분밖에 없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찾아보자 하고 했을 때 윤석열 징계 의결서가 나왔고, 채널A 진상 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어떤 클루를 모았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우리 뭐 기자님께서 뭐 30일 뭐 어떤 시간순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가 아니라 3월 31일 날 이제 채널A 사건이 이제 발생하고 어떤 뭐 징계 지시가 있고 감찰 지시가 이제 내 있고 나서는 이 당시에 윤석열 징계 의결서에 보면 김건희와 한동훈의 카톡이 뭐 수백 차례, 그다음에 별도의 카톡방을 이제 작성을 해서 권순정 현재 이제 수원고검장, 그다음에 손준성,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뭐 요 세 사람이 계속 지속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뭐 어떤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 뭐 그 안에서의 뭐 어떤 뭐 주고받은 내용 안에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뭐 무언가 계속 주고받았던 어떤 그 과정들, 그리고 나서 어떤 봤을 때 뭐 독직 폭행으로 이 그 채널A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할 때 막 몸싸움까지 했었잖아요. 네. 한동훈 이제 대표가 단순히 기자와의 어떤 대화가 밝혀진다고 해서 이제 검사의 압수수색을 검사가 받는데 몸싸움까지 할 일인가? 오히려 저는 제 사견입니다만 이 핸드폰이 열렸을 때 거기에 채널A 사건 이외에 이 고발사주 사건과 유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봐 더 겁을 먹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뭐 의심을 하는 거죠. 저는 뭐 그 의심이 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도대체 고발 사주 사건이 발생했을까 했을 때는 이 앞단의 사건을 대응해서 이것을 보도하는 기자, 이것을 언급하는 정치인들을 빨리 수사하고 잡아 넣어야지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검사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은 그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수사권 역시도 그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내용들의 개요가 사실은 이 책과 이 사건과 지금의 보이는 저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 기자님은 이제 네. 책에서 윤석열 가족 측근에 대한 검증 보도를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 사주 공작을 벌였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보면 사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요. 그게 뭐 아까 조성원 씨가 얘기한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네. 같은 얘기고 사실 저도 이제 뭐 이번에 뉴스타파 최근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저는 압수수색을 받진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저도 받고 왔거든요. 네. 저희 뉴스버스 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선배 기자가 보도를 했던 보도 관련해서 근데 사실 그 내용이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그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닌 건 알고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제가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얘기만 하다 나왔어요. 하다 나왔는데 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선배 기자랑 나중에도 통화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취재를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꼼꼼하게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된 이제 수사 기록 같은 거를 이제 구해가지고 기록을 다 기반으로 쓴 기사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 뉴스버스 기자는 다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네, 받았었고요. 근데 일단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찍고 들어와서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 네. 그러니까 유일한 그래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타인과 뭐 어떤 사자, 뭐 허위 내용으로의 명예훼손은 굉장히 그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그 되돌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환원이 굉장히 어려운 범죄이긴 합니다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그 누구의 심기를 명예훼손을 뭐 해쳤다고 이 대검찰청까지 움직여가면서 이 대검찰청 총장이 감찰 방해를 하면서 이제 이를 수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이 명예훼손 사건을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나가고 이런 경우를 저는 전 정권까지는 거의 본 바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종의 언론 탄압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솔직히 말하면은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지킬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뭐 이 윤석열 이런 이 행태들에서 어떤 명예를 지키고자 이렇게 검찰권 수사권 압수수색 등 이제 이 강제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기자들을 탄압하고 뭐 일반인들을 탄압하고 그 죄목이 중대 범죄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뭐 명예훼손이라는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이렇게까지 저는 뭐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 이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점점 익숙해지는 이 과정도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용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사유화라고 봐야죠. 뭐 그냥 남용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저는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그 공적 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한 거죠. 특정인을 위해서 사유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 사주 윗선 문제인데 이제 조성호 대표와 책에서 쓴 대목이 제가 이제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한 자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처럼 사라졌는지 모른다. 남은 파편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다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지라고 이제 하면서 약간 요운을 남기셨는데 이 윗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가 바로 그 윗선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윗선은 조 대표님도 책에서 얘기하고 전혁수 기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분들이 윗선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며칠 전에 무혐의 처분으로 명백하게 이게 이익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제가
이 모래 사이 손가락 이렇게 모래 꽉 쥐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펴 보면 이제 모래가 덕지덕지 붙어는 있는데 흔적은 있는데 그 뭐 실체는 없어진 그런 형태를 제가 좀 묘사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발 사주를 누가 지시했느냐, 그리고 이 그 국기문란 범죄를 누가 지시했을까라는 것과 이 고발 사주 은폐를 누가 지시했을까, 이 두 가지가 약간은 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전에는 제가 아까 뭐 일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과 이제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 사주 사건의 은폐를 도대체 누가 지시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적극 지시자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은폐 가담을 하면서 자신의 은폐를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고 영전의 기회를 삼았던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과잉충성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윤석열 하나만 욕한다고 될 문제인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들을 영정시킨 이제 인사권 남용권자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의 문제인가? 그거 좋다고 이제 그 이름 올려가지고 자기 막 별 달았다고 저기 막 나왔던 그 사람들은 공범이 아닌가라는 그 굉장히 그런 이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프롤로그에 제가 쓴 대로 제가 이 책 쓰면서 프롤로그를 어떻게 쓸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최강욱 의원이 제 증인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자리에 왜 손준성 혼자 앉아 있냐?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은 이제 윤석열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대목이 이제 떠올라서 제가 이제 재판 취재하면서 써놨던 워딩을 다 살펴보다가 최강욱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서 손준성이랑 대체 얼마나 친하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이제 명절 때 서로 인사도 하고 서초동에 지나갈 일 있으면 전화해서 잠깐 차 한잔 하자 하면 차도 마시고 굉장히 뭐 이제 업무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하는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손준성이 이 고발장을 대체 뭐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검사들이 작성한 고발장 거기에 1차도 최강욱, 2차도 최강욱이 동시에 들어있는 고발장을 대체 왜 고발하라고 전달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예. 아니 그 당시에 현직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일을 자기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죠. 했을 리는 사실 없죠. 최소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했다면 당연히 또 위에 보고를 해서 보고를 잘 받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성을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그걸 용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이후로도 쭉 진행이 된 것이지. 용인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으면 어떻게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걸렸다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됐겠습니까?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또 조성은 씨 말했던 거 조금 부연을 좀 하면 은폐를 대체 누가 했냐라고 하는데 조성은 씨가 저한테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이 고발 사주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손가락 사이 모래 빠져나가듯 그렇죠. 남은 건 손준성밖에 없고 이런 거를 보고 또 손준성은 심지어 영전하고 승진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관련됐던 검사들 뭐 어쨌든 간에 뭐 직접 관련됐다 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승진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조성은 씨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학습을 했다.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그렇죠. 학습했다. 그게 아마 은폐로 이어진 게 아닐까.